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테크니컬 스페셜리스트로서 애저 스피어를 담당하고 있는 윤기석입니다. 애저 스피어는 전 세계 모든 디바이스 제조업체가 안전한 IoT 디바이스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개발되었는데요. 어떤 혁신적인 기능들이 있는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수십 년에 걸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클라우드의 사이버 범죄로부터 고객을 보호해온 경험으로 IoT 보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축적된 전문 지식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의 보안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고 모든 개발 과정에 보안을 기본 요소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디바이스를 해킹하려는 해커라고 가정해 본다면 먼저 디바이스에 침투할 방법, 즉 공격 표면을 찾아내야겠죠.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 알려진 취약점들을 이용하는 것이고 최근 몇 년 사이에 IoT 디바이스에 적용되는 그 기술들의 취약점이 대거 발견되고 있습니다. 해커들은 이 취약점들을 끊임없이 찾아내서 이용하기 때문에 보안을 유지하며 해커들의 지속적인 공격을 차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디바이스 보안은 계속적으로 보수를 해줘야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스피어는 IoT의 보안을 유지하려면 모든 시스템에 7가지의 속성을 포함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만들어진 플랫폼입니다. 자, 이제 어떻게 기술적으로 7가지의 속성을 만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애저 스피어는 7가지 속성을 만족하기 위해 하드웨어, 운영체제, 그리고 클라우드 기반의 보안 서비스를 밀접하게 엮어놓은 엔드-투-엔드 솔루션입니다. 하드웨어는 각 반도체 파트너사와 협업하여 애저 스피어 보안 인증 칩을 개발하고 거기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한 애저 스피어 운영체제와 보안 서비스를 접목하였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애저 스피어 인증 칩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드웨어 측면을 살펴보면 애저 스피어 인증 칩은 7가지 속성 중에 하드웨어 루트 오브 트러스트, 심층 방어, 신뢰할 수 있는 작은 처리부, 동적인 격실 구조 등의 연관된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크게는 코어 기준으로 5개의 서브 시스템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각 서브 시스템은 방화벽을 통해 심층 방어와 동적인 격실 구조를 만족합니다. 첫 번째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플루톤 시큐리티 서브 시스템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코어텍스 M4 코어가 하나 사용되었습니다. 내부에는 보안 알고리즘,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 로우 엔트로피 디텍션, 안전한 키 저장 공간 등 여러 가지 보안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플루톤은 애저 스피어의 시큐어 부트뿐만 아니라 시스템 전체의 보안을 관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스피어 칩의 고유 아이디는 반도체 공장에서 생성되기 때문에 제조업체가 자체적으로 인증서와 아이디 등을 할당하는 과정을 진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를 통해 하드웨어 수준의 신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네트워크 보안을 위해 와이파이 서브 시스템에도 N9 전용 코어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와이파이 네트워크 프로토콜이 단독으로 실행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의 코어는 500MHz로 동작하는 코어텍스 A7 코어와 200MHz로 동작하는 코어텍스 M4 코어 2개로 유저 영역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애저 스피어는 칩 안에 내장된 플래시와 램, 그리고 다양한 주변 장치들도 방화벽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싱글 칩에 내장되어 있고 방화벽으로 서브 시스템들이 별도 동작하기 때문에 해커가 어느 한 부분으로 침투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서브 시스템을 장악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하드웨어 보안을 만족하는 구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애저 스피어 운영체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애저 스피어 칩은 보안 애저 스피어 운영체제를 실행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보통의 MCU에서 사용되는 RTOS와는 달리 마이크로소프트의 심층 방어 IoT 운영체제는 여러 보안 계층을 제공합니다. 애저 스피어 운영체제는 4개 계층으로 되어 있고 이를 통해 7가지 속성 중 심층 방어, 동적 격실 구조, 인증서 기반 인증, 갱신되는 보안 등을 지원합니다. 첫 번째 계층은 보안 모니터입니다. 보안 모니터는 철저하게 보안이 유지되는 영역에서 실행되고 시스템의 중요한 리소스 접근 및
칩 무결성을 보호합니다. 두 번째 계층은 커스터마이즈드 리눅스 커널입니다. IoT 환경용으로 최적화된 커널은 4MB의 작은 램에서 운영되는 보안을 위해 굉장히 많이 수정이 됐습니다. 오픈소스 라이센스이기 때문에 반도체 파트너에서 새로운 칩의 적용을 더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계층은 온칩 클라우드 서비스로 클라우드 인증서 기반의 디바이스 및 소프트웨어 인증, 그리고 믿을 수 있는 OTA 업데이트를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계층은 보안 어플리케이션 컨테이너입니다. 유저 어플리케이션이 이 안전한 컨테이너 기반에서 실행되고 코아텍스 A-코어에서 실행되는 포직스 호환 컨테이너와 코아텍스 M-코어에서 실행되는 RTOS 호환 컨테이너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두 컨테이너의 클래스를 함께 사용해서 보안성, 신뢰성이 높은 커넥티드 IoT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애저스피어 운영체제 구조의 장점으로는 강력한 보안도 있지만 한번 어플리케이션을 작성하면 다른 애저스피어 칩에서도 큰 변경 없이 바로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애저스피어의 마지막 요소인 클라우드 보안 서비스는 10년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게 되는데요. 세 가지 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증서 기반 인증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인증서 관리, 디바이스 및 소프트웨어 인증에 대한 부분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두 번째는 온라인 오류 보고 자동화로 새롭게 등장하는 보안 위협 등에 쉽게 대응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대규모 공격 같은 것이 감지가 되면 바로 차단하고 제로데이 보안 패치가 제공이 됩니다. 세 번째는 10년간 주기적인 보안 패치 및 운영체제 업데이트를 통해 자동으로 보안이 갱신되면서 디바이스가 항상 최신의 보안 상태를 유지합니다. 또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안전한 OTA 업데이트로 대량의 디바이스에 쉽고 빠르게 유저 어플리케이션을 배포 및 관리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애저스피어 보안 서비스를 하드웨어 및 운영체제와 함께 사용하여 디바이스를 안전한 연결 상태로 지원하고 어떤 클라우드도 쉽고 안전하게 연동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반도체 에코시스템 현재 상태입니다. 지금 바로 사용 가능한 미디어텍의 애저스피어 인증 칩뿐만 아니라 NXP, 퀄컴도 다음 애저스피어 인증 칩의 출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애저스피어의 7가지 속성과 이를 위한 하드웨어, 운영체제, 클라우드 보안 서비스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확인해 볼 수 있는 데모를 몇 가지 준비해 봤습니다. 이 데모는 2개의 코어에서 간단한 어플리케이션이 구동되고 메일박스 구조의 인터코어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LED를 제어하는 데모입니다. 먼저 데모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설명드리면 왼쪽의 파란색 LED는 코아텍스 A7 코어에서 제어하고 코아텍스 M4 코어에 메시지를 전달할 때 토글됩니다. 오른쪽의 노란색 LED는 코아텍스 M4 코어에서 A7 코어에 응답 메시지를 회신할 때 토글됩니다. 그러면 실제 OTA를 통해 2개의 어플리케이션을 개발 보드에 원격으로 배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개의 어플리케이션이 각 코어에서 구동되는 어플리케이션을 OTA로 배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TA를 배포하는 커맨드를 입력해서 OTA 배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커맨드는 애저스피어 개발 보드를 클라우드 테스트 모드로 두고 하는 커맨드고요. 제가 미리 입력해 둔 프로덕트 네임 그리고 디바이스 그룹 네임을 테스트 1에 제가 이미지를 2개를 올려놨는데요. 이 그룹으로 클라우드 테스트 모드로 두면 OTA 배포가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데모에서는 제가 그냥 PC에 연결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원격으로 PC에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디바이스 아이디를 입력하고 원격에서 OTA 배포를 하면 와이파이를 통해서 OTA 배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LED가 이제 깜빡이는 패턴이 변경이 됐는데요. 파란색 LED는 A7 코어에서 M4 코어에 메시지를 보낼 때 토글되고, 노란색 LED는 M4 코어가 A7 코어에 메시지를 보낼 때 토글이 돼서 서로 통신이 잘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데모는 왼쪽 아래 사진에 보이는 에브넷의 에저스피어 스타터 키트를 최대한 활용하는 데모입니다. 이 개발보드에는 6축 가속도 자이로 램스 센서와 대기압 센서, 그리고 조도 센서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A7 코어에서는 이 센서 값을 읽고 마이크로소프트의 SaaS 통합 솔루션인 Azure IoT 센트럴과 연동해서 센서 값 모니터링 및 주변 장치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M4 코어는 FreeRTOS를 포팅해서 기본적으로 LED가 토글되고 있고, 유저 버튼은 토글 간격을 변경하고 그 다음에 A7 코어에 버튼이 눌렸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A7 코어는 이 메시지를 받으면 IoT 센트럴에 이벤트 처리를 보냅니다. 이를 통해 IoT 솔루션을 얼마나 안전하고 쉽고 빠르게 구현할 수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두 개의 애플리케이션을 OTA를 통해서 개발보드에 원격으로 배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Azure IoT 센트럴 연동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에브넷의 에저스피어 스타터 킷에 있는 이 센서 값들, 그리고 LED 버튼 여러 가지를 이제 활용하는 두 개의 어플리케이션을 다시 OTA로 배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맨드를 입력을 해보면, 자, 디바이스를 클라우드 테스트 모드로 두고, 프로덕트 네임은 에브넷 스타터 킷, 디바이스 그룹 네임은 제가 테스트 2번으로 이 데모를 이미지를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개발보드를 테스트 2번 디바이스 그룹에 이제 할당을 하게 되면 다시 두 개의 이미지가 와이파이를 통해서 배포가 될 겁니다. 배포가 완료되게 되면 기존에 있던 이제 블링킹 외에 다른 패턴으로 LED가 깜빡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LED가 다른 패턴으로 깜빡이죠. 지금 파란색 LED는 M4 코어에서 FreeRTOS를 통해서 제어가 되고 있고요. 버튼을 누르면 깜빡이는 패턴이 M4 코어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튼이 눌리면 A7 코어에 버튼이 눌렸다는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A7 코어는 각종 센서 값들을 읽어오고 Azure IoT 센트럴에 연동이 되어 있는데요. Azure IoT 센트럴, 제가 만든 Azure IoT 센트럴 대시보드를 한번 띄워보면, 지금 제가 어제부터 이렇게 계속 이제 연결해서 데이터를 보내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데이터가 들어와 있는 패턴들을 볼 수 있고, Azure CLI를 쓰시면 현재 데이터가 들어오고 있는 값도 모니터링을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드를 흔들어서 가속도 센서 값을 한번 변경을 해보면 값이 변경돼서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LED 버튼을 유저 버튼을 누르게 되면 버튼이 눌렸다는 이 횟수도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들은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나 클라우드에서 LED를 제어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LED를 한번 켜져 있는 걸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LED가 꺼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켜볼까요? 그렇죠? 그래서 개발보드에 있는 램스 센서들, 그리고 조도 센서, 온습도, 대기압, 이런 값들을 다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실 수가 있고요. 어떤 특정한
이상 징후가 보인다면 마킹을 해서 분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애저스피어는 모든 기능이 통합된 하나의 보안, 싱글칩 하드웨어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직접 구현한 애저스피어 운영체제 및 클라우드 보안 서비스로서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쉽게 현실화할 수 있고 보안을 지키는데 많은 비용과 노력이 들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한 번 구현으로 추후 출시되는 다른 애저스피어 칩에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유연성도 제공합니다. 본 세션을 보시고 비즈니스 구현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마이크로소프트 혹은 에브넷을 통해 연락 주시면 신속히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간 내서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